안녕하세요. 카페 매니저 EVX 오너이자 유튜버 비트 오너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하반기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FOMC 예상과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패드로 향하고 있는데 바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주식, 채권, 환율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다가오는 6월 FOMC의 주요 일정과 시장의 전망,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FOMC 일정, 발표 시간은 언제?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정부터 확인해야겠죠? 회의 일정 2025년 6월 17일 18일 미국 현지 시각, 결과 발표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새벽 3시 한국 시각, 주요 이벤트 기준금리 결정, 경제 전망 요약 SEP 발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이번 6월 FOMC는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다트 플라트가 포함된 경제 전망 요약 SEP 함께 공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금리 발표 30분 뒤인 새벽 3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유력,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시장은 6월 금리 동결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90%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확률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현 수준인 4.25%, 4.50%로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죠. 지난해 12월 4.75%에서 4.50%로 금리를 내린 이후 연준은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동결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연준은 꾸준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 전월 대비 0.1%. 여기에 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잠재적인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을 연준으로서는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점도표와 파월의 발언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 진짜 관전 포인트는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점도표의 변화, 3개월마다 발표되는 점도표를 통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연말 최종 금리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는 2025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4.0%로 제시되며 연내 2차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번 6월 점도표에서 이 전망이 유지될지가 아니면 인하 횟수가 한 차례로 줄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톤으로 발언할지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재차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아니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두는 비둘기파적 신호를 보낼지 주목해야 하겠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는 도대체 언제쯤 시작될 것이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5월 대비 2.5%, 4월 대비 0.1% 상승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면서 조만간 인하 기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연말 기준으로 0.25%씩 2차례 혹은 1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각각 39%, 31% 확률로 이번 9월부터 이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우세하며 1번 이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총 70%에 달하게 이번 3분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물론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지만 아래 지수들을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수요일 발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만 휘발유 및 중고차 가격 하락이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중국의 PPI가 하락세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PPI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월요일 발표 1년 후 기대치는 3.6%로 소폭 올랐고 3년 및 5년 기대치는 3.0%에 머물러 연준이 만족하기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 발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예상보다 더 강한 긴축 의지를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기대처럼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채권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이죠. 채권 가치가 상승하면 채권 금리 인하하여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죠. 이렇듯 지금은 여러 지표들을 확실하게 잘 숙지하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분명히 올해 몇 차례 이루어질 것이게 기다림의 자세로 현금 확보한 상태로 올 한 해 농사 잘 지으려면 손가락 단속 잘하시고 신법으로 잘 다스려서 공포라는 기회가 올 때 그때가 우리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신법으로